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충북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 인구라는 건데요. 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올해도 이어진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까지 8년 연속 증가하면서 160만 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도 1,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충북에 유입된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3,900명 많았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감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 효과로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과 청주시, 증평군을 제외하곤 나머지 8개 시군 모두 수백 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속 더 큰 문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년 사이 10%포인트 증가한 20.8%로 국제연합이 정한 초고령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2013년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11년 만입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9개 시군 모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괴산과 보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0,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 세수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성격의 일자리보다는 좀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든가 시장형 사업단 운영 등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점차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11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충청북도가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유입 인구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이 고용하는 취업자 수도 급감하고 있어서 서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충북의 자영업 취약차주의 증가세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늘어난 대출금과 이자로 인해 인력 채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또 많이 이번에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또 구인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쓰기엔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는 13만 9천 명으로 1년 새 14.3%나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별 고용은 모두 개선되고 있지만 도소매 숙박 음식업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들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자영업의 위기가 이들의 고용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달 충북의 자영업자 수는 21만 2천 명으로 1년 새 4%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들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이제 원재료 비용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고용을 포기하고 그 1인 사업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사업장이 된다거나. 충북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위험 비율도 전국 평균 증가세의 3배 수준이어서 서민 경제를 위한 자영업 특별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과거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한 청주와 진천, 음성 등 미호강 인근 3개 시군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철새 북상시 이동 경로상에 위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를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호강 주변에 소독 자원을 확대 배치하고 농가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며 세계시군 73개 가금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오늘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 대해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청주 흥덕구를 떠나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지역구 변경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상당구와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의 일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물가와 금리,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등을 열거하며 윤 정부 출범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오송 참사 등 재난 대응은 실패했고 북한과의 대치 국면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방과 외교도 뒷걸음질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중 대사를 지낸 노 전 실장은 특히 악화된 현 정부의 대중국 관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선을 지낸 청주 흥덕구를 떠나 상당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집안은 상당구의 500년 토백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저만큼, 저희 가족만큼 이 상당구에 연고가 있는 집안을 따지자면 청주에 10집안도 안 될 겁니다. 네, 저희는 500년 토백입니다. 상당구에.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힘을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분열은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노 전 실장이 상당으로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의 빅매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에는 노 전 실장과 정 국회 부의장,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이강일 민주당 전 상당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데는 CJB를 비롯한 지역 민방이 공동 제작하고 있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하나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공개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로트 음악에 맞춰 관객들이 형광막대를 흔듭니다.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질 때마다 흥은 더욱 높아집니다. 유일청, 우연히, 유진아 등 국내를 호령하는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요요미, 송민준 등 트로트 신예들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전국 탑10 가요쇼 공개방송 제작 현장입니다. 백리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팬클럽들의 정성은 제작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안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봐야지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CJB를 비롯한 지역 민방이 공동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2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대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공중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탑10 가요쇼는 정말 우리 트로트, 우리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을 보여주듯 공개방송 제작 현장 객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착순 매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에다 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열창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득가득 이 자리를 메워주고 있고 특히 많은 팬들이 플랜카드를 다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연호하는 모습에 축제 분위기고 생생한 콘서트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주마다 CJB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제작되는 전국 탑10 가요쇼. 다음 녹화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고급 용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바 캠페인 협약식이 어제 충북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자바 캠페인은 자원순환 바구니를 잡자의 줄임말로 책이나 신문, 사무용 종이 같은 고급 용지가 저급 용지와 혼합 배출돼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3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급 용지 회수 바구니는 자원 재활용업체인 미래 ENT가 캠페인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배부한 뒤 바구니가 채워지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개발 중인 온라인 쇼핑몰의 공식 명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름 짓기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공모전은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고 도내 농특산물과 가공품, 공산품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인지가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충청북도는 새롭게 구축되는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은군이 중부권 첫 국립등산학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은군에 들어설 국립등산학교는 속초와 밀양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오는 8월 말까지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환경 지형과 어울리는 디자인 제안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이용자 체류 시간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